마지 미안해. 마지 고마워. 진짜 소래나. 알았어 데스. 기어이. 대박. 자신의 나라인 언어를 냅두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한글 배우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로 예민한 관계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 포셋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살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이렇게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평범한 미국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느 날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뛰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천재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열연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특히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영화의 힘을 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영화 속 대사였어요. 한국어의 음악적인 억양과 리듬감, 그리고 자막으로 보이는 신기한 문자들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어 대사들이 맴돌았어요. 도대체 저 언어는 뭘까? 저렇게 아름다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궁금증이 가득했죠. 그래서 바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앱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훈민정음이라는 단어였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설명과 함께요. 그 순간 제 호기심은 폭발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훈민은 백성을 가르치고 정음은 바른 소리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뜻이에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을 얻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의 이런 생각이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문화적 자부심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더욱 빠져들게 됐죠.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느낀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개인 방송 채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어 학습 일기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특히 한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일본, 중국,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일본인들이 한글에 빠져 있다는데 왜 고국어가 아닌 한글에 빠지게 되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정말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일단 몸을 실었으니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바로 지바현으로 향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지바국제고등학교였어요. 이 학교는 동경 근교 지바현에 위치한 곳으로 국제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방문해보고 싶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미리 SNS로 연락한 하야타 히나라는 학생과 그녀의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팬으로서 일본을 온다고 하니까 기꺼이 인터뷰를 응해주었습니다.
희나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니콜.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진짜라는 표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희나와 친구들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예전에는 방탄소년단을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NCT랑 세븐틴을 정말 좋아해요. 노래도 좋지만 춤이 진짜 대박이에요. 라고 말하는 희나의 모습에서 순수한 팬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죠. 태양의 후예를 보고 한국 군인들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군대 문화도 궁금해졌어요. 라는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 하나거든요. 극중 인물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던지 그때 느낌이 공유되어 더욱 즐거웠던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불닭볶음면과 까르보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끼리 불닭볶음면 챌린지도 해요. 누가 더 매운 걸 잘 먹나 시합하는 거예요. 진짜 눈물 콧물 다 나는데도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한글과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쓴다는 거였어요. 알았소 데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키우이 귀여워 귀엽다. 이처럼 한글과 일본어를 섞은 한본어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글 배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요즘 다들 한글을 배우려고 해요. 라는 말을 들으며 한글의 과학성과 활용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한글이 배우기 쉬운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희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 체계라서 발음과 글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어떤 단어든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N소리와 어소리를 결합한 거예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빨리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3일 동안 희나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저는 그들의 한국 문화 사랑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깊이 있는 이해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한국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어요. 지바국제고등학교에서의 3일은 제 일본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나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희나가 갑자기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사촌 언니인 히라노 미유가 도쿄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데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나의 소개로 미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다음 행선지를 도쿄대학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교는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이곳에서 미유를 만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하자 미유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지적 호기심과 한글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유는 저를 도서관으로 안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한국 문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 수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면서 점차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특히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우는 자신의 자리로 저를 안내하며 일본어로 과제를 작성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엄청난 답답함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미우는 일본어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자를 입력하고 변환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특히 전문 용어를 입력할 때는 더욱 어려워 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경제학 리포트를 작성할 때 금융정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려면 먼저 히라가나로 금유세사쿠를 입력한 후 이를 한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들도 함께 표시되어 정확한 한자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문장마다 반복되다 보니 글쓰기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몇 달 전 그녀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한글로 빠르게 과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변환 과정 없이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타이핑을 했고 그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이 경험 이후 미우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유학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하루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습득했다고 했습니다. 미우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단순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 등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우는 이제 간단한 문장은 한글로 메모를 하고 때로는 일본어 리포트 초안을 한글로 작성한 후 번역한다고 했어요. 이 방법으로 글쓰기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이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저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문화적 관심을 넘어 실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한글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미우의 제안으로 저는 그녀와 함께 일주일간 도쿄대학교 도서관에서 지내며 한글과 일본어의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미우는 저에게 한글의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기본 모음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체계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미우의 열정적인 설명과 제 솔직한 반응이 영상에 잘 담겼기를 바랬어요. 다음 날, 우리는 실제로 한글과 일본어로 글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우가 경제학 관련 텍스트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본어로 글을 쓰는 과정의 복잡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반면 제가 한글로 같은 내용을 작성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이때 갑자기 한 중국인 교환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친춘이었고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겼지만 곧 그의 의도가 단순한 관심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친춘은 우리의 대화를 듣더니 갑자기 한글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라고 다짜고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와 미우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이런 오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미우가 먼저 나서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한글의 독창성과 고유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우리는 리친춘에게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한글의 독립적인 창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리친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미우가 나섰습니다. 리친춘 씨, 한글은 표음 문자로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이에요. 리친춘은 비웃듯이 말했죠. 과학적이라고요? 그저 단순한 것뿐이죠. 한자의 깊이 있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친춘 씨, 한글의 단순함이 바로 그 힘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글로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시와 문학 작품들이 그 증거죠. 미우도 덧붙였어요. 게다가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해요. 타이핑 속도가 빠르고 정보 처리에도 효율적이죠. 리친춘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자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무시할 순 없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이미 강대국과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문자 체계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는 단순히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친추는 할 말이 더 있는 듯 했지만 받아칠 수 있는 정보와 확신이 분명치 않은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유유히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문화와 문자 체계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느꼈죠. 이로 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제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한글의 가치와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리친춘과의 대화 후 미우와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글 공부에 몰두했어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 아름다움과 실질성에 더욱 감탄을 금치 못했죠. 도쿄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글의 효율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과 일본어를 더 깊이 있게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우의 소개로 일본 언어학계의 권위자인 오카자와 교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카자와 교수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의 중견 교수로 동아시아 언어 비교 연구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언어 관련 서적들이 눈에 띄었어요. 오카자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카자와 교수의 눈빛에서 언어에 대한 깊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제가 경험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고, 일본 사회의 특성이 언어 학습, 특히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입니다.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매우 적죠. 이는 언어 학습의 동기부여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오카자와 교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가 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의 설명은 제가 일본에서 관찰한 현상들과 일치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의 실수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우리 일본인들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비되는 일본의 신중함을 떠올렸어요. 문화적 차이가 언어 학습과 사용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카자와 교수는 이어서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언급했어요. 한글은 새로운 개념이나 외래어를 표현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어는 외래어를 카타카나로 표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의 발음이 많이 왜곡되곤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사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 그리고 일본어의 복잡성과 문화적 특성이 대비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카자와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단순한 언어 비교를 넘어 문화와 기술, 그리고 사회적 특성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한글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과 각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며 저는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유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죠. 도쿄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글의 위대함을 깊이 이해하게 된 저는 일본의 여러 대학을 방문하며 한글 학습 열풍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 만난 타나카 유키는 한자를 익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반면 한글은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사토 미카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프로그래밍 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SNS 영상 알고리즘으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게 큰 충격과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세종대왕은 당시 한자로 인한 문맹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글이라는 세종대왕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회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한글의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되면서 저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실용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인본주의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한글의 적합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더불어 그 속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함께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일본 여정의 마지막 날, 다시 만난 미우와 그녀의 친구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이었고 저를 초대했던 것이었죠. 이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역사적 의미를 일본 학생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가치에도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향합니다. 한글의 고향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여정을 계속하고자 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소개하고 언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사용하는 한글이라서 한 번씩은 소중함과 위대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한글에 열광하면서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은 제578돌이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더욱더 세종대왕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